한국의 인공태양 K스타가 핵융합 발전 최저온도인 섭씨 1억도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20초 동안 유지하는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태양 중심 온도의 7배에 달하는 1억도 수준의 플라스마를 10초 이상 운전하기는 전 세계 핵융합 장치 중 K스타가 처음입니다. K스타는 땅 위에서 태양과 같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입니다.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은 K스타 연구센터가 서울대, 미국 콜롬비아대와 K스타 공동실험에서 1억도 플라스마를 20초 이상 연속 운전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앞서 핵융합연은 2018년 1.5초, 올해 3월에는 8초 넘게 초고온 플라스마를 운전했습니다. 플라스마란 기체 물질에 강력한 열을 가했을 때 원자 핵과 전자가 본래 입자에서 떨어져 나와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도 불리며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99.9%가 플라스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스마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핵융합 장치의 핵심입니다.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핵융합 발전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인공적으로 구현해 얻은 에너지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연료는 삼중수소와 중수소이며 이는 바닷물과 리튬에서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며 폭발 같은 대형 사고 위험도 거의 없다고 설명합니다. 발전 효율도 원자력이나 화력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핵융합 연료 1g이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욕조 반 정도의 분량의 바닷물과 노트북 배터리 하나에 들어가는 리튬만으로 한 가정에서 30년간 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를 구현하려면 핵융합 토카막 장치, 즉 초고온 플라스마를 자기장으로 가두는 도넛 모양의 장치 내에서 초고온 플라스마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플라스마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극저온, 초고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도 관건입니다. 그동안 다른 핵융합 장치들은 K스타와 같은 초전도 자석이 아닌 상전도 구리 자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장시간 운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내부에 자기장벽을 만들어 플라스마 성능을 고성능 운전 모드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내부 수송 장벽 모드를 통해 장시간 플라스마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원의 최종 목표는 2025년까지 300초 연속 운전하는 것입니다. 고성능 플라스마 운전을 위해 내년에는 디버터, 즉 플라스마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장치 소재를 기존 탄소에서 텅스텐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2040년 K스타가 생산한 핵융합 에너지로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차세대 핵융합 실증로 KDMO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핵융합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인 국제 핵융합 실험로가 예정대로 2035년 핵융합 에너지의 효율성 실증에 성공하게 되면 2050년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시우 핵융합연 K스타 연구센터장은 핵융합 에너지는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보다 효율은 10배 이상 높으면서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가 없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라며 이번 성과는 이터 실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물리적 변수들이 대부분 플라스마 온도가 1억도로 올라간 뒤 300초 안에 나타난다며 300초까지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 24시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서두에 언급한 핵융합 발전의 연료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삼중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가까운 일본이 방류하려는 방사능 오염수에 삼중수소만 걸러지지 않은 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머지않은 기간 내에 포화 상태가 될 거라는 오염수를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까지는 핵융합 에너지를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적 난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독자 연구와 국제 공동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K스타는 선두그룹에서 이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실험 결과는 내년 5월 열리는 핵융합 연구자들의 올림픽 IAEA 핵융합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전 세계 핵융합 연구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24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국내에는 원가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 회장은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의 릴리나 리제네론이 코로나19 치료제 허가를 받으면서 미국 정부의 판 가격이 400에서 450만 원 정도이다라며 셀트리온은 우리나라에 원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서 회장은 대략 가격이 미국 치료제의 10분의 1 가격인 40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 정책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하겠다라며 이렇게 팬데믹이 돌면 기업은 공공재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서 회장은 이윤창출도 전제는 이익을 내서 어디에 쓸 것이냐인데 제일 먼저 직원들에게 잘하고 주주들에게도 이익을 주면서 사회에도 환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다른 경쟁사들 가격보다는 조금 싸게 팔겠지만 거기서는 그나마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지난 9월 국내 환자와 글로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2, 3상을 허가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2상 전체 시험자 70% 이상을 모집하며 계획 중인 긴급사용 신청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지난 9월 임상 2상 계획 승인 후 첫 시험 대상자를 10월에서야 확보하며 코로나19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11월에만 200명 이상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 추세라면 이달 중으로 계획 중인 300명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업체는 미국 일라이 릴리, 리제네론, 한국의 셀트리온, 영국의 GSK, 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최근 FDA로부터 잇따라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만큼 개발에 가장 앞서고 있고 셀트리온이 바로 뒤를 잇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4달 긴급사용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 회장은 개발 속도에 대해 미국보다는 한 달 반가량 뒤져 있지만 유럽보다는 2-3달가량 앞서 있다고 설명하면서 10만 명분을 이미 만들어 놓았고 우리나라용으로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과 낙관적인 전망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서 회장은 코로나19는 종식될 수 없다. 종식되기에는 너무 전 세계에 퍼졌다면서도 내년 하반기에 검증된 백신을 맞으면 피해도 가장 적으면서 청정 국가를 일찍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방역적으로나 대한민국은 확실히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상 CNTV였습니다.